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실기 기출보건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사례형 문제의 검사도구 문제 중에서 5번 기술 확신 촉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4번까지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5번의 기술 확신 촉도와 그 다음에 성격 유형 지표 MBTI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보시다시피 2013년도까지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공부를 해 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1번이 끝나게 됩니다. 1번이 끝나게 되는데 내용은 MBTI가 좀 많습니다. MBTI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확신 촉도입니다. SCI라고 하죠. 기술 확신 촉도는 여기 보면 홀랜드 이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배츠가 나옵니다. 배츠는 해케트와 같이 자기 효능감 이론의 학자입니다. 자기 효능감 이론, 자기 효능감 이론의 학자가 배츠입니다. 자, 기술 확신 촉도는 홀랜드 이론을 기초로, 그러면 홀랜드에 6가지 그 흥미 유형이 들어가 있겠네요. 자, 배츠 등에 의해서 개발된 겁니다. 자, 의미와 목적을 먼저 합니다. 자, 스트롱 흥미 검사와 함께 사용되도록 개발된 기술 확신 촉도는, 우리가 이제 1번에서 스트롱 흥미 촉도 검사 봤잖아요. 여기서 홀랜드 유형이 있었습니다. 홀랜드에 6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 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네요. 홀랜드의 6가지 일반 직업 분류 GOT에 따라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감, 우리가 confidence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confidence. 그래서 그 원서의 그 프로파일 용지를 보면 confidence라고 되어 있고 밑에 inte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감의 수준과 흥미 나오죠. 그러니까 확신감의 수준이 위쪽에 들어가고 흥미가 바로 아래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confidence가 되고 여기가 interest가 됩니다. 이게 확신감, 이게 바로 흥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측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기술 확신 촉도는 홀랜드 6가지 일반 직업 분류 GOT에 따라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은 잘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형이다, S다,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높다면 위에 이제 점수가 있겠죠. 이제 상당히 긴 막대가 그려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흥미까지 느끼고 있다면 이거 흥미도 거의 비슷하게 2가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신은 높지만 흥미가 낮을 수도 있고요. 흥미가 있지만 확신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다 낮을 수도 있고요. 자, 그건 뒤에 나오니까 스트롱 흥미 검사에서 나타난 3코드를 고려해서 내담자에게 직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 3코드는 아시죠? 3가지의 뭐 우리가 S, E, A 이렇게 3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3코드를 고려해서 내담자 직업 분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면 좋겠죠. 자, 기술 확신 촉도의 의미 목적 아시겠죠? 여기에서 뭐 GOT라는 단어, 확신감이라는 단어, 흥미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촉도입니다. 촉도는 생각보다 조금 단순해요. 기술 확신 촉도는 스트롱 흥미 검사의 6개 촉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촉도가 6개의 유형을 말합니다. 6가지 흥미 유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 촉도에 10개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60문항이 되겠죠. 60문항이고 리커트식 5점 촉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확신이면 5점이 되고요. 낮은 수준의 확신이면 1점이다. 자, 기술 확신 촉도니까 5점일수록 확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점일수록 확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6개 촉도에 각 10문항이니까 60문항이 있다는 것도 숫자 좀 알아 놓으시고요. 제가 촉도를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석 과정입니다. 기술 확신 촉도의 결과는 기술 확신 주제 코드를 나타내며, 뭐 우리가 이제 기술 확신 주제 코드가 앞에서 제가 confidence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confidence라고 했죠.
기술 확신 주제,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힌트예요. 코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장 자신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 영역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확신감이 있다면 자신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 영역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롱 흥미 검사 결과와 기술 확신 결과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컨피던스와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가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기술 확신 주제 코드는 흥미 주제 코드 위에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컨피던스고 여기가 인터레스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 확신과 흥미와의 비교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 이거예요. 개인이 만족하는 직업이나 교육이나 여가 등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스트롱 흥미 검사에서 나온 결과와 그 다음에 기술 확신 여기 척도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기술 확신 주제 코드를 흥미 주제 코드 위쪽에다가 기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기술 확신 주제 코드와 끊어요. 흥미 주제 코드가 모두 높다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모두 높을 수도 있고 모두 낮을 수도 있고 하나만 높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흥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그 확신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과로 떴다. 높은 점수를 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담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고, 자, 만약에 둘 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둘 다 낮은 경우에는 확신도 부족하고 또 흥미도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면 되는 거다. 자, 여기 보면 확신감과 흥미가 모두 높은 영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탐색해 볼 만한 좋은 진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확신도 높고 흥미도 높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가 높은 거예요. 기술 확신 주제 테마 코드와 흥미 주제 코드 중 하나라도 높은 경우 이거죠. 자, 확신감이 흥미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흥미가 확신감보다 높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위에 두 가지 영역이 내담자의 진로 탐색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영역이 뭐겠어요? 기억과 니은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결과가 나오든 니은의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진로 탐색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에 활용이 가능하고 흥미와 확신감이 더 개발될 수 있는지를 내담자와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흥미가 좀 낮다면 확신은 있지만 흥미가 낮다면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좀 더 개발시킬 수 있나 아니면 확신이 조금 낮다면 확신이 더 개발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담자와 함께 탐색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디귿은 뭡니까? 보시죠. 모두 낮은 경우입니다. 기술 확신 주제와 주제 코드와 흥미 주제 코드가 모두 낮다라고 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순위를 낮게 두는 영역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확신감과 흥미가 모두 낮게 나온 경우는 내담자가 진로 탐색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이제 배제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낮게 두는 영역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기술 확신 척도는 앞에 했던 것들에 비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왔냐면 1번은 의미와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은 척도였고 세 번째는 해석 과정이었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해석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례 2, 사례 3, 사례 4 계속해서 적용이 되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1번, 사례 1번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면 뒤에는 아주 쉽게 가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나중에는 한번 리피트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뭐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고 이미 앞에서 다 깊이 있게 설명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스트롱 흥미 검사를 1시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네소타 직업가치 검사도 1시간 했잖아요. 이렇게 1시간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고 그런 부분들이 진로 신념 검사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했던 것들 잘 정리하시고 이것도 나올 거예요. 이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 MBTI예요. MBTI도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 많이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좀 공부하시죠.
자, MBTI 마이어브릭스의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의미와 목적은 뭐 말 그대로입니다.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격 유형.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선호도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좀 더 내향적인지, 이 사람이 좀 더 감각형인지, 이 사람이 좀 더 판단형인지, 이렇게 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 자, 성격 유형 지표는 마이어와 브릭스가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해서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입니다. 객관적 검사예요. 자, 이 구스타브 칼 융이 바로 이제 분석 심리학자잖아요. 분석 심리 이론의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8가지 유형을 제시했어요. 8가지 유형을 제시했어요. 이 8가지 유형 중에서 빠져 있는 게 바로 JP거든요. JP 판단형과 인식형이 제외되어 있어요. 제외되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8 곱하기 2 모두 2, 8에 16, 16가지 유형이 바로 MBTI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MBTI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8가지 유형이 우리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었고요. 이 외향형, 내향형에서 이제 TF, 그 다음에 SN이 있거든요. 그래서 TF, 그 다음에 SN, TF, SN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4가지 유형이잖아요. 4가지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2가지 유형이니까 2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2가지 유형이고, 뭐 조금 더 써드리면 TF하고 SN은요, 이 TF는 합리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SN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비합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합리적인 요소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합리적 요소에 2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 4, 8이 되는 거예요. 8가지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JP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어브릭스의 이제 16가지 유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게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MBTI는 선천적인 성격 경향,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격의 경향이에요.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MBTI 목적은 각자, 자, 목적 들어갑니다, 지금. 자, 목적은 각자가 인정하는 반응에 대한 자기 보고를 통해서 각자의 일상생활 생활하고 있는 인식과 판단 과정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선호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거 할 거예요. 주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식 기능이 있고요. 인식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 기능이 있어요. 인식 기능이 있고, 판단 기능이 있는데, 자, 여기가 바로 인식 기능이에요. SN이 인식 기능이고, TF가 판단 기능이거든요. 자, 여기 인식 기능이 바로 SN이고, 그 다음에 판단 기능이 TF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각자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인식과 판단 과정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선호성을 알아본다. 이 근본적인 선호성이 바로 이제 주기능, 부기능 이렇게 뒤에 나올 겁니다. 주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에요. 각자 선호성이 개별적으로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의 결과를 예측해서 실생활에서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MBTI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MBTI는 그 사람의 성격의 경향을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격의 경향 안에 인식 기능하고 판단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선호성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린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선호성이 개별적으로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성격의 어떤 선호성이 있는데, 성격의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는 복합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결과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격 유형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의미와 목적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많이 시험에 나오면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약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척도가 있는데요. 이 척도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도가 지금 상당히 많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도표까지 막 들어있는데 이 척도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MBTI 폼 G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G유형이라 합니다. 뭐 M유형도 있고 Q유형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M유형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M유형이거든요. 폼 M 아니 M유형이라 쓸게 그냥. 자, 보편을 사용하는 것이 M유형인데 지금 여기 G 유형은 95문항인데 이거는 이제 93문항이거든요. 93문항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M유형은 우리가 여기 뒤에서 나오지만 서로 이제 대비돼요. E, I, S, N, T, F, J, P 해서 서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질문 유형을 던져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M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자, MBTI 폼 G는 95문항으로 되어 있다. 검사 결과는 각 개인이 선호하는 4가지 선호 지표로 표시된다. 이 4가지 선호 지표가 EI, SN, TF, J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 이 타인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외부 세계, 타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외양령이 돼요. 자기 내면, 그러면 이건 내양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격 유형 지표 MBT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BTI는 4가지 척도로 성격을 표시한다. 그래서 각각 2가지 반대되는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가지 척도로 성격을 표시한다 그랬죠. 뭐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ESTJ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ESTJ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I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ISTJ도 있을 수 있잖아요. 4가지의 척도로 이게 성격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각각의 척도는 2가지 반대되는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EI,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가 될 수 있죠? N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F가 될 수도 있고 P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4, 4, 4, 16, 16가지 유형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가지 척도로 성격을 하는데 거기에 2가지 반대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4, 4, 16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도표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마이어브릭스 성격 유형 지표 4가지 차원의 선호입니다. 이걸 꼭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척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관심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관심의 방향. 뭐 선호하는 세계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쉽게 내가 생각나는 거 그걸 쓰셔도 돼요. 뭐 이걸 쓰셔도 되고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관심의 방향 이걸 쓰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외양령이고 내양령이 나왔어요. EI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사람과 사건들에 대한 외부 세계에 관심이 있다. 타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외양령이에요. 관념이라든지 생각이죠. 내적 반응과 같은 내부 세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내양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식 형태가 나왔잖아요. 이게 인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에서 제가 주기능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각적 정보 수집적 과정이다. 인식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인식 수준은 SN이 있어요. SN이 있는데 자, 감각형 오감이 중요하죠. 오감각 아시죠? 오감각. 그래서 감각이라 합니다. 정보를 오감을 통해 수집하고 사실과 자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제 감각형이라고 합니다. 직관형은 직관, 육감이 중요하죠. 육감. 상담이 저 사람은 직감, 육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자, 직관을 거친 개연성이나 육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직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 사정 스타일입니다. 이게 판단 기준이죠. 이것도 이제 주기능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척도 중에 가운데 2개가 바로 인식하고 판단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이제 주기능 요소가 있어요. 자, 판단 기능은 사고형과 감정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논리와 이성에 의거해서 정보를 사정하느냐,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감정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사정하느냐,
이게 이제 감정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사고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또는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사정하게 된다,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감정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은 생활 양식이라거든요. 의사 결정 속도라고 돼요. 의사 결정 속도, 생활 양식이라는데 판단형이 있고 지각형이 있어요. 판단형은 일을 종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확고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계획적인 거죠. 계획적이면서 체계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판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각형이다. 이 지각형이 바로 인식형이라고도 해요. P.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미루는 거. 그러니까 심사숙고한다 하잖아요. 심사숙고한다. 그리고 이제 이 지각형, 인식형은요, 융통성이나 개방성이 있어요. 어떤 재량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융통성과 개방성이 있고 좀 즉흥적이에요. 자, 이거는 좀 계획적이라면 이건 좀 즉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성격 유형 지표에서 네 가지 차원이라는데 그 네 가지 차원이 일종의 척도와도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네 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부분을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안 쓰시면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해석 과정을 써라라고 한다면 아니겠죠. 해석 과정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네 가지 차원의 선호, 척도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고 할 때는 이거를 써주셔야 된다. 자, 정리할게요. 외향형과 내향형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관심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인식의 형태, 지각적 정보 수집. 여기서 정보 수집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인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감각이냐 아니면 직관이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사정 스타일. 우리가 정보 사정을 분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 기능이라고 해요. 판단 기준, 판단 기능. 이것은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 TF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속도나 생활 양식인데요.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 그러면 이거는 판단형 J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룬다 하면은 이건 P, 지각형, 인식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활 양식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J. 그 다음에 융통성이 있어. 좀 즉흥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각형 P, 인식형 P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아시겠죠? 자, 이제 도표가 나왔는데 이 도표는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넣어 드린 거예요. 참고 자료 나왔는데 우리가 텍스트보다 이 도표를 머릿속에 넣으면은 좀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여기 보면 내향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향형이 있죠. 그 다음에 직관형이 있어요. 이거를 뒤에 n을 앞에 i를 하는 게 아니라 n을 대문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s예요. n을 대문자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가 있고요. 여기가 p가 있고요. 여기가 j가 있어요. 이렇게. 자, 서로 아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순서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자, 내면 세계면 i고요. 세상과 타인이면 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식 형태라고 했었죠. 실제 너머로 인식한다. 이게 직관이에요. 자, 실제적인 인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감각이 되는 거예요. 오감각. 오감각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 여기 TF라고 그랬잖아요. TF. 근데 관계와 사람 위주.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분석하는 것이 감정형이고 사실과 진실 위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사고형이다. 생활 양식이 마지막에 있었죠. 즉흥적인 것이 바로 P 인식이고 계획적인 것이 바로 J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E, 그 다음에 N, S, 그 다음에 F, T, PJ. 저는 이렇게 외워요. EISNTFJP. 해보실래요? 시작. EISNTFJP.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자,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썼던 것이 이거잖아요. ESTJ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요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이거예요. 요 두 가지가
보통 이제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뭐 주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 부기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기능의 반대가 부기능이에요. 주기능의 반대가 열등기능이고요. 주기능을 보완하는 게 있어요. 주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